오늘의 주제는 요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매력 자체가 날 것 그대로인 게 매력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날 것이라는 게 어찌 보면 기존에 이제 TV에서 하던 그 홈쇼핑들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신뢰도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대기업이 판매하니까. 라이브 커머스는 개인들도 막 판매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막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이 업계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비즈니스가 이렇게 새롭게 열릴 때 막 규제부터 막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영역이 잘 확장되지도 않고 비즈니스가 커지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내비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간간히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피해 사례 같은 거 뉴스에도 나오긴 해요. 허위 광고라든지 부정 광고라든지. 아직까지 라이브 커머스는 분명한 거는 소비자들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근데 분명히 대세가 되고 있다. 홈쇼핑이 모바일로 넘어왔다라고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가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홈쇼핑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크게 대형 상품을 소싱을 해서 TV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주요 타겟들이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TV가 좀 편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까지도 요즘엔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50대 연령층이 유튜브 사용 시간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분들도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런 분들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홈쇼핑사들도 요즘에 모바일로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해요. TV에서 하던 홈쇼핑이 약간의 그 모바일의 맞춤형으로 변화해서 넘어온 게 라이브 커머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하는 초대형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그런 소셜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1초 만에 뭐 매진되고 막 100억씩 팔고 뭐 조 단위로도 팔고 막 그러듯이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왕홍이 라이브 커머스에 화제가 되고 있고, 국내는 홈쇼핑사들이 GS나 롯데나 CJ처럼 대기업들이 워낙에 홈쇼핑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까 초반에 라이브 커머스 조금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신뢰도가 좀 낮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홈쇼핑사들이 너무 잘해왔던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결국엔 구매를 하는 건데, 구매를 할 때의 그 소비자들의 그 심리는 비슷해요. 이걸 믿어도 될까? 가격은 좀 더 싼 게 없나? 원래부터 소비자들은 꼼꼼하게 다 검색을 했던 트렌드가 있었고, 그 1세대가 이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활동했던 입소문들이었던 거예요. 뭐 누가 뭐 카페에서 뭐 이거 써봤는데 좋더더라 텍스트로. 네, 그게 1세대.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소셜 플랫폼에서 이제 후기를 보는 게 2세대. 그러고 나서 3세대 라이브 커머스는 후기도 좋긴 한데, 어찌 보면 사실 요즘에 사실 후기도 광고도 좀 많아지기도 했고, 후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제 아는 거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뭐 핸드폰 케이스면 직접 핸드폰 케이스를 끼는 거를 기종별로 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어본다든지 실시간 라이브로 이제 그 소통하게 된 게 라이브 커머스죠. 원래 잘 되던 그런 대형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들이 역시나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잼라이브라는 옛날에 그 퀴즈쇼 앱이 있는데, 그 퀴즈쇼 앱이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앱으로 좀 많이 변모를 했더라고요. 퀴즈로 인해서 트래픽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시 접속이 그래도 꽤 많았어요, 그때.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이 모이니까 마치 드라마의 PPL을 달듯이 이제 PPL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퀴즈를 풀다가 뭐 이거 지금 선착순 뭐 100명한테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1,000원에 쏩니다, 뭐 이런 걸로. 시초는 그건데 이제 그게 발전해서 이제 커머스까지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대형 플랫폼을 이길 수가 없는 게, 기존의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 쇼핑 라이브가 제일 대세가 됐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뒤늦게 뛰어들었고, 결국에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제일 잘 되는 이유 자체도 굉장히 많은 그 사업자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인프라를 그대로 쇼핑 라이브로 할 수 있기도 하고, 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조금만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SMB 사업자들이 좀 라이브 커머스로서 판매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제반사항들, 뭐 서버라든지 결제 수단 뭐 이런 것들을 빠방하게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아마 제일 승리를 할 것 같다. 제가 아까 중국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보니까는 아마 어제부터 했던 것 같은데, 광군제라고 해가지고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쇼핑 행사하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조씩 판매가 된대요. 그 광군제 할 때는. 중국에서의 광군제 때 하루에 판매되는 매출의 4분의 1이 라이브 커머스로 나온대요. 한국은 지금 작년이 4천억 정도.
근데 올해 한 2.6조? 그 굉장히 커졌고 내후년이죠. 2023년에는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한 1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가게도 얻어야 되고 뭐 굉장히 좀 까다로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건만 괜찮은 게 있으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그냥 홈페이지 파가지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가 일단 쉬워졌고.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가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아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대본대로 안 한다고 약간 지금 약간 네. 하다 보면 근데 약간 자율적으로 가는 거지 이게 너무. 어쨌든 그 쿠팡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뭐 G마켓도 있고 뭐 네이버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커머스들이 보통 구매 전환율을 체크하는데, 구매 전환율은 그 상품을 본 사람 중에서 구매까지 간 비율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 일반 커머스는 1%가 안 돼요. 보통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보기도 하고 장바구니로 담았다가 아니면 뭐 조회만 했다가 이러다가 결국엔 구매하는 사람들이 1% 미만인 건데, 라이브 커머스는 특정 시간에 하는 컨셉도 있고 할인율도 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구매 전환율이 한 5에서 8% 정도는 되거든요. 5%로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당시에 라이브 커머스를 보는 사용자들이 한 10만 명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5%면 얼마야? 10%가 10만 명이니까 5천 명. 그러니까 5천 명 정도가 구매를 하는 거니까. 롯데나 CJ의 홈쇼핑 있죠. 그 입점 자체도 어렵더라고요. 홈쇼핑사들이 많이 이렇게 떼가기도 하고 그런 허들들이 라이브 커머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셀러들이 이쪽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세가 된 이유라고 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대본에 나와 있는데 이거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관련된 법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보통 TV 홈쇼핑까지도 방송통신법에 규정이 돼요. 근데 현재로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관련 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어떤 그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있어서 고려하는 수단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바뀌고 이미지에서 뭔가 이제 영상으로 바뀌는 건데, 예전에 직방인가 그런 부동산 앱에서도 부동산도 평면도도 있고 야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숙박업소인데 텍스트로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360도 카메라가 나왔을 때 한때 그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미 심지어는 이제 라이브로 한다고 하면 360도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막 찍어버리는 거니까 숙박시설 카테고리도 굉장히 라이브 커머스에 적합한 것 같아요. 영상이 공간을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 플레이어들도 생기기도 했고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라이브 방송을 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분산이 됐어요, 많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점점 우리 크로스 타겟을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이 판매 캠페인 뭐 아니면은 쇼핑몰로 연결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갑자기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광고 상품을 제안해달라는 문의가 있어진 거예요. 뭐 많이 좀 사용자들이 없나라고 봤더니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이 라이브 방송에 지금 상품이 올라왔다는 걸 많이 알릴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저기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일반 소비자들을 많이 몰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싶었던 게 초기 시장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좀 똑똑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방송할 때 뭐 10만 명 돌파, 뭐 20만 명 돌파, 뭐 이런 걸로 이제 상징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아까 구매 전환율 좀 언급드렸듯이 결국에는 많이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그 시간 안에 폭발적인 판매량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길 원하게 된 거예요. 자, 내가 광고비를 쓰긴 쓸 건데 최대한 좀 양질의 애들을 좀 데려다 줘. 그래야 그 판매도 되고 하니까. 단가는 조금 있더라도 그래도 광고주가 광고주 제품을 얘기해 줬을 때 그거랑 최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DMP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좀 받고 있고, 다들 아시는 이제 이베이라고 하는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오픈마켓을 갖고 있는 사업자죠. 이런 오픈마켓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요즘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한테 CPC 광고를 하고 있어요. 뷰티나 뭐 대형마트 관련된 앱을 깔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6개월 안에 오프라인에서 뭐 생활용품이나 이런 그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구입한 유저,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로 팔아도 관심이 있을 법한 애들을 이제 저희가 데려다 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베이,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면 달바, 아니면 또 보니까 유플러스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저희를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연속해서 제안을 주시는 거 보면은 분명한 거는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유입을 시켜놓은 유저들의 그런 구매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거가 저희는 아마도 굉장히 좀 세밀한 타겟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 특성상 저녁에 많이 해요. 뭐 대부분 선호하는 시간대가 9시 이후, 9시, 10시, 11시
실제 잠들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쇼핑 활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플랫폼이 자동화돼 있어서 다 세팅은 미리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마치 이제 스태프처럼 그 시간에만 딱 하는 광고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편이에요. 특정 시간에 광고주는 정확하게 몇 명을 모아달라고 요구사항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딱 그걸 못 모을 수도 있어요. 비딩 특성상. 네. 근데 그거를 타이트하게 우리가 그걸 맞춰내는 역량이 있는 게 맞고, 특정 사람들만 모으는 건 원래 잘했죠. 원래 저희가 이제 DMP, 굉장히 SK나 롯데 DMP로 이제 정확하게 사람을 분류하는 걸 되게 잘하는 플랫폼인데, 라이브 커머스는 특정 시간에 한두 시간만 나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좀 적으면 안 돼요. 좀 많긴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유입이 발생하는데, 타사 플랫폼들 대비해서 우리가 SK나 롯데 같은 큰 기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수받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 내에서는 이런 특정 사람들의 규모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라이브 커머스 광고주들이 처음에 양으로 집중을 했어요. 몰아줘! 예, 막 몰아줘. 근데 막 몰아봤더니 사실 구매 전환율만 떨어지고 이거 막 서버비만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좀 살 것 같은 사람만 모아줘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기회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대세가 되면은 오만 물건이 올라올 거잖아요. 물건이 이제 제한적이지 않고 막 보니까 농산물, 수산물, 여행, 호텔 막 있잖아요. 그만큼 제품이 많아지면은 사실상 소비자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성향을 파악하기에 있어서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우리 같이 데이터 많은 사실은 DSP는 유리하게 되겠죠. 예.